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ETS 토익 프랩북 리딩 강의를 맡은 YBM 어학원 대표 강사 켈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7강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유닛 7 전치사 섹션이죠. 아마도 여러분들 그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토익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전치사라는 녀석 때문에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팁을 드리자면 이 30분간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전치사를 지금 저랑 외우실 수는 없으세요. 미리 경고합니다. 미리 외워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이 동영상을 들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세요. 미리 외우고 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7강 시작하기 전에 우리 ETS 출제 공식을 무려 7개나 있는 이 녀석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출제 공식 1번에서는 시간이나 시점 혹은 기간에 관련된 전치사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출제 공식 2번에서는 장소나 방향 혹은 위치에 관련된 전치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출제 공식 3번에서는 이유, 양보, 목적, 제외, 추가, 대체 등에 관한 전치사들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4번에서는 기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전치사, 그리고 5번, 6번, 7번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하는 전치사 관용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외우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전치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치사는 영어에서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오브라든지 인이라든지 앳이라든지 그 조그마한 단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전치사 녀석들은 여러분이 아마도 암기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으실 거예요. 오늘은요, 제가 3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요. 첫 번째, 전치사는 매달 3개에서 4개 정도 항상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많이 출제가 되는 경우는 접속사와 연계하여도 훨씬 많은 문항수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전치사의 의미를 아느냐. 그러니까 이 전치사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자, 이 의미를 물어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통해서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특히나 뭐 시간이면 시간, 장소면 장소, 뭐 기간이면 기간, 이렇게 우리가 주제별로 나눠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전치사와 그리고 무엇과 같이 나오냐면 접속사와, 그리고 가끔은요, 전치사 접속사뿐만 아니라 보기에 접속 부사라는 개념도 함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전치사가 들어갈래, 접속사가 들어갈래, 아니면 접속 부사가 들어갈래라는 것을 ABCD 보기에 섞어서 주더라고요. 아시죠? 전치사의 특징은 자기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고 접속사의 특징은 뒤에 주어 동사가 필요하다는 거. 의미, 그러니까 해석으로만 여러분들이 어프로치 하시자면, 그러니까 접근하시자면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접속 부사도 마찬가지. 접속 부사도 여러분들이 뜻은 알고 있지만 문법적으로 부사 자리가 아닌 곳들, 이런 곳들을 알아내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전치사와 접속사 정도까지만 같이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부사는 우리가 부사 섹션에서 봤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암기하여야 하는 관용적인 표현들, 예를 들어서 특정 전치사 3개, 4개 정도가 붙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미안하지만 이 녀석들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은요, 거의 족보나 다름없어요. 시험장에 가면 무조건 보게 되는 전치사들입니다. 자, 전치사의 뒤에는 뭐가 간다고요? 전치사의 뒤에는 목적어가 가게 되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럼 여러분들과 ETS 출제 공식 1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ETS 출제 공식 1번에서는 at, on, in,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뭐 누구는 시각이랑 가네, 누구는 요일이랑 가네, 누구는 뭐 연도, 아침, 뭐 이런 것들이랑 가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혼자서 충분히 자습하고 외우실 수 있으시죠? 전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할게요. 전치사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전치사가 지금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것 이외에도 나중에 다른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모조리 다 시간을 나타내는데 해석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죠? 그래서 at 9 a.m. 이러면 9시에, 그리고 on Monday 이렇게 얘기하면 월요일에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소를 나타낼 때도 at, on, in이라는 녀석을 보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녀석들이 들어가는 관용 표현들도 보실 거니까 기본에 그냥 at, on, and 그렇구나 이러고 지나가시지 마시고 이 녀석들이 나중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나 on이나 in 같은 경우에는 혼동하기 쉬운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가보도록 할게요. 시점을 나타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뜻이 이렇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오케이. 전 여기다가 하나만 더 플러스 알파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by와 until이라는 이 전치사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by와 until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어로 둘 다 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시면 by the end of this month, 이번 달 말까지, until next month, 다음 달까지. 자, 그러면 만약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석을 했는데 분명히 빈칸 자리에 까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는 until이고 다른 하나는 by입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석은 까지예요. 자, 고민되시겠죠? 바로 그것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별표 조그맣게 하고요. 적어둘게요. by는 그때까지 완료. 끝내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동사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끝낸다는 느낌. 예를 들어서 finish라든지. 그죠? 아니면 그때까지 끝낸다, complete라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제출해라, submit라든지. 그죠? 아니면 도착하다, arrive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뭔가 일을 완료하는 듯한 동사들이 바로 이 by와 함께 가는구나 라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until은 전혀 다릅니다. 그때까지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7시까지 여기에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제가 만약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7시까지 by가 아니겠죠? 왜냐?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7시까지 기다려라.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until을 쓰셔야 되실 겁니다. 자, until은요. 그때까지 계속된다는 뭐 stay라든지 그때까지 계속 일하다 work나 아니면 study, 그때까지 continue, 뭔가 지속되는 느낌의 동사들과 같이 가기 때문에 만약이요. 빈칸에 by나 until을 물어보는 문제고 그렇고 여러분들이 by와 until이 둘 다 있다면 반드시 동사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만한 게 이제 since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 since는 이후로라는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since last year, 작년 이후로라는 뜻이에요. 알아두실 거 since가 맞아요. 전치사로서는 이후로라는 뜻이지만 이 녀석이 접속사일 수도 있습니다. since가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면 접속사이고요. 그때의 뜻은 because와 같은 뜻이죠. 때문에라는 뜻을 나타내니까 since 보고 뒤에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이후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주어 동사 오면 그때는 때문에라는 뜻이니까 혼동하기 쉽다라고 체크해 놓을게요. 자,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한글로 뭐 열심히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비교해 드릴 만한 거 두 개는 for와 during입니다. 한국어로는 둘 다 동안이라는 뜻이지만요. 이 for 같은 경우에는 주로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데 숫자 플러스 명사 이런 것들이 주로 가게 되죠. 하지만 during은 뒤에 명사가 따라오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예문 보시면 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For 10 years, for 플러스 숫자 플러스 명사 10년 동안이라는 뜻이죠. During the workshop, 여기에서는 during 뒤에 명사가 갔어요. 워크숍 동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여기다가 별표 하나 해도 될까요? in에다가 후에에다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보통의 경우에 제가 여러분 in 10 minutes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이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면 10분 안에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장소를 나타낼 때는 in이 맞아요. in the classroom, 안에. 네, 맞아요. 하지만 시간을 나타낼 때는 in은 후에라는 뜻이므로 in 10 minutes 정확하게 해석하시면 10분
분 후에 그 애프터 같은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세요. 혼동하기 쉬우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over이라는 전치사 역시 무엇에 걸쳐서라는 뜻을 나타내는군요. 그래서 over the last 10 years 지난 10년에 걸쳐서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roughout과 within도 놓칠 수가 없겠어요. throughout은 기간을 나타낼 때 throughout the whole week, 이번 주 내내라는 뭔가 지속을 나타내는 뜻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throughout을 장소에서도 보실 거세요. 예,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within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나타낼 때는요, 이내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ithin 3 business days, 그래서 사업일의 3일 이내에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within은요, 나중에 가시면 장소, 즉 거리를 나타낼 때도 우리가 within을 쓰는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기간에서는 좀 체크해야 될 녀석들이 많았어요. 자, 체크업 테스트 3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전치사를 푸는 팁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처럼 A, B, C, D를 보셨는데 이거 전치사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부터 하시자면 이건 정말 진짜 제 학생들에게만 잠시 알려주는 비법인데 전치사의 목적어를 한번 보세요. 네, 전치사의 목적어를 먼저 보시면요. The past 5 years.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뭔가 시간과 관련된 듯한 지난 5년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는 뭐 절대 거리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는 전치사는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겠죠.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외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from은 뭐뭐부터라는 뜻이고 toward는 방향을 나타내죠. 무엇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가장 먼저 지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목적어가 시간과 관련된 거니까. 자, 그러면 by는 뭐뭐까지라는 뜻이고요. 5번은 뭐뭐 동안 내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동안에 걸쳐서.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전체 문장에서 동사 찾아서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have been increasing 계속해서 steadily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sales 그러니까 판매가 꾸준하게 증대되고 있다. 빈칸 지난 5년.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의 전치사는 뭐가 돼야 된다? 당연히 the over가 돼야 되겠죠. 자,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쉽지 않으세요? 네, 전치사를 보면 목적어를 먼저 보라.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소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소로 계속 한번 가볼까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은 뭐 at, on, in, throughout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까 좀 조심해서 보자라고 했던 게 이 in이라는 전치사, 그죠? 장소를 나타낼 때는 안에라는 뜻이었고 시간을 나타낼 때는 아까 후에라는 뜻이었다. 그 다음에 on이라 그러면 무엇의 위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국어의 패단이라고나 할까? 약간 좀 혼동스러운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on the table이라고 하면은 테이블의 위에, 그러니까 접촉면이 발생이 될 때 우리가 on이라는 것을 씁니다. 즉 이렇게 설명하면 되나? 그러니까 테이블의 위에라고 해서 가로의 위에만 on이 아니라요. 잘 기억하세요. 혹시 벽 같은 건 세로잖아요. 그래서 벽 위에라고 할 때도 우리가 on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거. 상단의 위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림을 걸다. 벽에다가 그림을 걸다. 아니면은 뭐 캐비넷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다. 위에다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전치사 다 위에 on을 쓴다는 거. 장소입니다. throughout은 무엇의 전역에 걸쳐서 전국에 걸쳐서라는 또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이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체크해 둘게요. throughout은 시간 뭐뭐 동안 내내 장소 어디 저녁에 걸쳐서였습니다. 방향 한번 볼게요. 자, 방향은 다른 것들은 뭐 아주 특이한 면은 없지만 저는 얼롱을 조금 체크해 놓고 할까요? 네, 얼롱. 학생들이 또 이제 예문을 안 보고 계속 얼롱 따라서 이것만 외우다 보니까 그 투게더의 의미를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할 때 그 얼롱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얼롱은 반드시 뒤에는 어떤 위치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Along the highway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따라서 아니면 along the street 길을 따라서 아니면 along the seashore 해변을 따라서 이런 뭔가 장소적인 이런 느낌이 이어지는 느낌 그런 게 이제 들어가야 along이라는 것을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위치에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것은 이런 거 한번 볼까요? between과 among은 둘이냐, 셋이냐의 사이다. 특히나 둘 사이일 때는 우리가 뭘 쓴다? between이라는 전치사를 쓰죠.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그래서 두 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among이라고 하는 것은 셋 이상의 사이에. 그래서 among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복수명사가 온다라는 팁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among은 원래 여러 개니까 among 플러스 복수명사가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between은 두 개라는 거. within 체크해둘게요. within은 시간을 나타낼 때 이내에 라는 뜻이었습니다. within 10 minutes, 10분 안에, 그러니까 10분 이내에. 이 녀석이 위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within the parking lot, 주차장 이내에, 그러니까 이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아니면 within working distance, walking distance라 그러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범위의 이내, 거리의 이내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것을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거 너무 많아요. 그죠? 자, 계속해서 이 위치에서요. beside나 next to가 옆에라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조금 눈여겨볼 건 by네요. by는 전치사로서 옆에라는 뜻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by 또한 수동태 우리가 수업할 때 누구누구에 의해서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죠? BPP 뒤에 수동태 뒤에 우리가 의해서라고 얘기를 했대. by를 썼었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해 두십시오. 또한 아까 시간 얘기할 때 우리가 by 뭐랬어요? 까지라는 의미도 있었죠. 좋아요. by가 엄청 쓰임이 많구나. 다양하구나. 이런 거 눈치채고 가십니다. 또한 뭐가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가볼까요? 벌써 ETS 체크 문제를 풀 시간이네요. 3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자, between 두 개 사이에 within 이내에 about 무엇에 관하여 along 무엇을 따라 전치사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생각하시면 조금 버거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항상 전치사의 목적어부터 보고 시작을 하십시다. 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여기에 있네요. Two very qualified candidates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 전치사의 목적어였어요. 자, two 몇 개? 두 개. very qualified 자격이 있는 candidates 그러니까 지원자들, 후보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몇 개니까 두 개라는 거 힌트로 알려드릴게요. choosing이라는 것은 선택하다. 그러므로 두 명의 매우 자격이 있는 이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것은 was not easy.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가 될까요? between이라는 A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within을 오답으로 고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지원자 이내에서 선택하는 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within은 아까 뭐라 그랬죠? 시간이나 혹은 거리 같은 개념을 나타낼 때 우리가 within을 쓴다는 거.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얼핏 정답이 되는 것 같은 함정들이 요즘은 정말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점 좀 유의해 주십시오. 자, 이유, 양보, 목적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자면요. 뭐뭐 때문에 because of는 누구나 알고 있고요. 혹은 뭐 due to라든지 owing to라든지 뭐 thanks to, on account to 때문에나 혹은 덕분에 류의 이런 표현들. 혹은 양보, 뭐뭐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despite나 in spite of나 아니면 with or 아니면 for or 이런 것들. 혹은 무엇을 위해서라는 for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시죠?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제가 여러분들께 살짝 비밀을 얘기해주고 갈게요. 이러한 전치사의 의미를 외우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거기다가 뭘 써놓을 거냐면 또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었으면 옆에다가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겠어요. 전치사뿐만 아니라 이 녀석과 똑같은 뜻을 나타내는 무엇도 접속사도 같이 알아두자라고 적어두세요. 특히나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가는 것을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이 똑같은데 하나는 전치사, 하나는 접속사. 이름을 얘기해주자면 특히나 부사절 접속사 섹션을 여러분들이 체크아웃 해보시면 거기에 전치사와 뜻이 똑같은 녀석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녀석들이 문제 출제 포인트니까요. 해석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전치사 접속사 구분을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시면서요. 예를 들어서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전치사는 because of나 뭐 due to 때문에지만 접속사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때문에 뭐 있었죠? because 하나 더 since, 그죠? as, 나중에 이런 것도 우리가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양보도 마찬가지죠.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in spite of. 오케이. 접속사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고요. even though라든지, 그죠? 아, 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때까지. 내가 뭐죠? 이러면 막 이렇게 나와야지. even though나 혹은, 그죠? although, though 이런 거 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탁탁탁 나와줘야 돼요. 걔네가 누구다? 접속사. 뜻은 똑같은데 전치사냐 접속사냐 반드시 구분하자라고 땡땡땡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제외하고 아니면 무엇을 빼고 류라든지 아니면 무엇에 더하여 추가로 라든지 아니면 무엇 대신에 instead of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보고 특별히 혼동하지 않을 만한 것들이니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TS 체크업 2번 문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D 보시고요. Despite, when, even if, besides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전체 문장을 딱 봤어요. 그러고 내가 아직 아무것도 체크 안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눈치껏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다. 절대 never ever 찍어서는 안 되는 보기가 있습니다. 해석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단어도 몰라. 근데 이거 보고 일단 얘는 지워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삭제하실 수 있는 녀석이 있죠. 누구? 난 제일 먼저 누굴 지웠냐? 쓱 보고 아, 이거 접속사 아닌가 이러면서 지웠죠. 접속사는 주어 동사가 뒤에 따라 나와야 되는데 예산 제한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접속사는 아닐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when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죠. 오케이. 자, 그리고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정답은 A가 될 거예요. 왜냐? budget constraint. 그래서 예산, 뭔가 돈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예산 삐리리, 예산 한정, 예산 제한 삐리리, all full-time employees, 모든 풀타임 직원들은, 그러니까 정직원들이죠. will receive, 받을 것이다. 무엇을? a 3% salary increase, 무려 연봉의 3%의 인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접을 나타내는 녀석이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누가 들어간다? despite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짠! 그래서 아이고 정답은 despite가 되겠습니다. despite와 in spite of 이런 거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거 해석 기억이 나시죠? 좋아요. 자, 주제나 연관성을 나타내는 녀석들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해석을 다 해보자면 무엇에 관하여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토탈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만약 저보고 너무 기본적인 것이지만 추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너무 기본적인 것이지만 on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해둘게요. 전치사 on은 참 쓰임이 많네요. 전치사 on의 뜻은 뭐 위치를 나타낼 때는 위에였죠. 그죠? 그리고 전치사 on이 시간을 나타낼 때는 요일 같은 거 나타낼 때 에라는 뜻이었죠. 그죠? 그런 것도 생각이 나요. 자, 거기다가 전치사 on은 무엇에 관하여라는 뜻을 또한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주제를 나타내요. about과 똑같죠. 그래서 there will be a seminar. 세미나가 있을 것이다. on the global warming. 이렇게 얘기하며 지구 온난화에 관한 세미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하, 이것도 관하여라는 뜻이구나. 별표 해두고 갑니다. 자, 행위자나 수단을 나타낼 때요. by 무엇에 의해서 혹은 무엇에 무엇 함으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by도 있고요. 그 다음에 through 무엇을 통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전치사까지 여러분들이 다 암기가 되셨어요. 자, 비교나 자격, 뭐 like나 unlike, as 뭐뭐로서, with 무엇을 가지고, 아니면 against, beyond, 뭐 following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고요. 제가 as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은 이유는
보시면은 as라는 녀석은 전치사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접속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부사절 접속사 섹션에 가시면 보시게 될 거예요. 어떤 녀석들은 전치사이기도 하고 접속사이기도 하다라는 거 체크해 두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 ETS 체크업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을 보시고요. Years of diligent effort를 보시고 A, B, C, D 중에서 그래도 이건 정답이 될 수 없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뭘 지울까요? 접속사는 지워야 되겠죠. 접속사. 접속사는 뒤에 누가 온다? 주어 동사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속사는 지워주셔야 됩니다. 왜냐? 빈칸 뒤에는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regarding 무엇에 관하여가 정답이냐? 아니면 through 무엇을 통하여가 정답이냐라는 것은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겠죠. Years of diligent effort. 아주 근면한 노력. Years of 아주 오랜 기간의 근면한 노력 빈칸.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동사 찾아보겠습니다. 자, Ramirez Brothers라는 회사에 이 enviable, 아주 이 부러운 reputation, 평판은요, in the transportation industry, 이 교통 분야에서 was established. 그래서 이 회사의 평판은요, 만들어졌어요. 설립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들의 아주 이 근면한 노력을, 그렇죠, 통하여 through라는 것을 넣어주셔야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치사의 목적어를 먼저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동사 찾아서 목적어와의 관계를 해석을 해 가시면서 차근차근 문제 찾아보시면 아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출제 공식 5번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완전 암기예요. 완전 암기. 100% 완전 암기하는 녀석들이고, 이런 녀석 전치사와 같이 가는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라는 거 하나하나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것들을 외우실 때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막 빽빽이를 하면서 외우시는 것보다는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봐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페이지들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걸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캡처 같은 거 하셔가지고 자주자주 보세요. 자주자주. 그래서 한 번에 다 외울 생각하시지 말고 자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 동사들이 이런 녀석이랑 간다라는 거, 뭐 전치사 한번 보자면 뭐 무엇으로 구성되다, consist of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어디에 성공하다, 뭐 succeed in이라든지, 뭐 시험에서 제가 몇 번 봤던 표현들을 제가 밑줄을 긋고 있어요. 아니면 뭐 respond to라든지 contribute to라든지, 그죠? 자주 나오는 이런 표현들도 계속해서 체크하시고요. transfer A to B라는 이런 어떤 특정 동사와 같이 가는 이 위치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혹은 명사에다가 전치사랑 같이 가는 뭐 이런 표현들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만한 게 뭐 problem with 무엇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죠? 그래서 business with 누구누구와의, argument with 무엇에 대한, 그래서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이 with와 같이 간다. 아니면 어떤 분야를 한정 지을 때 우리가 in 같은 전치사를 자주 쓴다. 뭐 이런 대표적인 이런 경향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수거들, 뭐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겠죠? 어디에 접근 access to라든지, 그죠? 아니면 a variety of, 이런 것도 하나의 프레이즈처럼 암기가 필요하겠네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특정 전치사와 같이 가는 이런 표현들도 뭐 with라든지, 그 다음에 of라든지, 어떤 전치사가 어떤 형용사와 같이 가는가, 이런 것도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물론 뜻도 같이 암기가 되어야 될 것 같죠. 특히 뭐 be eligible for라든지 be responsible for, 이런 거는 뭐 거의 매번 시험에서 뭐 꼭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문에서 항상 제가 봤던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be related to라든지, 그죠? 아니면 be equivalent to, 무엇에 상응하다. 아니면 be similar to, 뭐 이런 것들도 정말 자주 나오는 녀석들이니까 아예 그냥 이것들은 그림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콕 박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런 짧은 단어면 더 부담이 심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힌트를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런 전치사 리스트를 매일매일 암기를 해서 보자마자 어머, 이거 be
equivalent네 그래놓고 해석이 아니라 그럼 난 정답은 to지 이러면서 A를 골라내실 정도로 기계적으로 가는 전치사 수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e equivalent to는 무엇과 상응하다라는 뜻이죠. 자, 얘기 나온 김에 이 문장은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얘기했던 거랑 같이 Our firm's annual revenue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우리 회사의 이 이익이요. 연례 매출이 is roughly equivalent to 무엇과 같다, 상응한다. That of our larger competitors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대세다가 일부러 동그라미 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왜 기억나세요? 대명사 얘기할 때 단수를 대신할 때는 대시고 뭐 복수를 대신할 때는 뭐 도수다 이런 거 했을 때 그래서 이 자리에 사실은 annual revenue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다른 경쟁자들의 revenue와 상응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출제 공식 6번에서는 뭐 at 이런 거 보면 뭔가 가격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가고요. 수거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on은 뭔가 진행 중인 것들, 특히 on time 이런 거는 on 앞에다가 빈칸하고 문제로 출제된 적도 있죠. 아니면 in advance 이런 거 외워두면 정말 좋을 만한 in a timely manner, 나 timely 빈칸으로 하고 문제 출제된 것도 봤고요. 그리고 in a timely manner에서 in을 빈칸으로 주고 문제 출제된 것도 봤고요. 계속해서 가자면 under 무엇이 논의 중인 아직 끝나지 않은 이런 정도의 의미가 under라는 전치사와 같이 다니는 수거에 좀 많은 것 같죠? 그리고 within은 전치사가 어떤 거리에 이내라는 뜻이었으니까 이 모든 수거들이 약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 문제 1번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100% 암기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별다른 팁을 못 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전치사 on이 정답이다라고 on duty 그러니까 근무 중인이라는 전치사 수거 암기해서 푸는 문제들. 자, 그래서 제가 전치사는 계속해서 이 암기를 끝이 없어요. 암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전치사의 출제 경향들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통해서 풀어내는 문제들이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외우세요라고 정리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from이나 out of나 for 등등의 여러분들이 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전치사구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절대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아예 그냥 이것을 덩어리로 외워주십시오. 예를 들어 뭐 in observance of라고 하면 하나의 덩어리로서 무엇을 준수하여 라든지 그죠? 아니면 in an effort 투동사 원형 뭐뭐 하려는 노력으로 뭐 이런 아예 덩어리 자체를 외워주시라. 아니면 in excess of 무엇을 초과하여 이런 것들을 덩어리로 암기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체크업 문제를 봤을 때 역시나 요즘 문제들은 이렇게 출제가 된다. 어떻게 딱 보고 빈칸 자료에 free랑 같이 가는 전치사를 물어보는 거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전치사를 확실하게 외우셨다면 아마도 for free A를 넣을 수가 있겠죠. 무료로 혹은 공짜로. 왜냐하면 for free라는 게 하나의 수거처럼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주어 동사 체크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 1 year warranty promise that 동사 약속하다. 무엇이 1년짜리 보증기간이 promise 약속을 합니다. 무엇을? That if an appliance 그러니까 가전제품이죠. 가전제품이 fails due to a manufacturing defect. defect는 무슨 말이죠? 결점, 결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manufacturing 즉 제조상의 결함 때문에 만약 이 기계가 고장이 나면요. Kitchen Creators라는 회사가요. will repair it. 이것을 어떻게 수리해 줄 것이다. 무료로. 왜냐? 1년짜리 워런티가 있으니까. 그래서 for free라는 수거 암기하는 문제였네요. 전치사 4가 정답이죠. 자, 마지막으로 grammar practice 4번을 그리고 풀어보고 갈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런 전치사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뭐부터 보라? 전치사의 목적어부터 보고 생각을 하라. 전치사의 목적어는 현재 proper document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서류.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along은 무슨 뜻이었다? 전치사로서 방향이나 장소 등 나타낼 때 무엇을 따라서 along the street, along the seashore처럼 이 녀석은 뒤에 목적어가 누가 간다? 약간 장소와 관련된 것들이 갔던 녀석이니까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구나. 해석하지 않아도 찍을 때 찍더라도 뭘 찍자? B를 찍자. without 무슨 뜻이죠? 무엇 없이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요거 해석 한번 해보면 우리 은행은 cannot process 처리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이 대출을요. 대출 어플리케이션은 지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당연히 적절한 서류가 없으면 대출을 진행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정답 B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치사의 목적어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10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그래머 프랙티스 10번 같은 문제가 거의 대표적인 consist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뭘 골라요? of를 고르는 어떤 문제죠? 그러니까 consist of 무엇으로 구성되다라는 것을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짧고 길게 짧고 굵게 엄청난 양의 슬라이드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거의 뭐 랩을 하는 정도의 강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숨을 좀 고르고 여러분들도 심호흡 한번 들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유닛 7 must know. 자, 전치사 섹션은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점, 기간, 뭐 장소, 방향, 위치, 이유, 목적 뭐 이렇게 외웠었죠. 이러한 전치사들을 외우시고요. 이런 전치사 문제들은 만약 A, B, C, D의 전치사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체크하자. 전치사의 목적어부터 체크를 하자. 전치사의 목적어가 뭐 장소다, 시간이다, 아니면은 뭐 이유이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것과 관련 없는 전치사를 먼저 소거하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녀석들을 기본적으로 의미를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기타 전치사나 전치사 관용 표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거기 때문에 100% 암기하셔야 되고요. 제가 암기에 관한 팁을 드리자면 한 번에 빽빽이를 막 써서 외우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이 외워야 되는 것을 자주자주 하루에 적어도 6번 이상 눈으로 훑어보시면서 자주자주 좀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기계적으로 토익 시험은 거의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푸는 것들이 많은 섹션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뒤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전치사 외우시고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7강 전치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너무 외우라고만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전치사는 외워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암기를 위하여 화이팅! 외치면서 7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